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혼자 좋게 상승한 AMD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묻히긴 했지만 인텔도 나름 좋은 소식이 들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아마 오늘 밤에 매매를 진행할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10시까지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익절 예정인 종목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프리장에서 2번 계좌 TMF 물량을 전량 익절할 것 같습니다. 1번 계좌 TMF는 좀 더 들고 갈 생각이고요. 아무튼 2번 계좌에 있던 TMF는 어느새 벌써 손실을 다 회복하고 수익률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량 익절하고 현금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또 본장 시작하고는 뭔가의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시장은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장 초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하락하던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의 희망을 약간은 줬고 한꺼번에 악재들이 쏟아졌던 것에 비해선 비교적 잘 선방하며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스닥이 3% 넘게 빠졌는데 이 정도로 잘 끝났다고 표현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웃기긴 한데요. 그만큼 어제는 워낙 우울했던 상황이었고 6% 7% 이상도 빠질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회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좋게 바꿔줄 수 있었냐? 어제 발표된 ISM의 7월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에 48.8이었는데 이번에 51.4가 나오면서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고용은 6월에 46.1이었던 게 이번에 51.1로 엄청난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모든 세부 사항들이 지금이 결코 경기 침체가 아님을 나타내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는 연준에서 발표한 슬루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루스는 참고로 은행의 대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경기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 기업 대출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졌지만 대출 수요가 기본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이 나타났고요.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 쪽 대출에서 수요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고금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 집을 사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기보다는 신용카드 대출 관련 항목을 보는 게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신용카드 대출은 이전과 같이 적당한 수요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며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주식시장이 강하게 내리꽂는 상황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이 설계상의 문제로 대량 생산이 3개월 정도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는 한때 15%가 넘게 빠지면서 엄청난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이지만요. 그나마 이 정도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단 서비스업 PMI가 좋게 나와주며 전체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어준 부분이 있었고요. 또 블랙웰 대량 생산이 좀 지연됐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를 이 정도로 떨구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블랙웰 대량 생산이 지연되면 기존에 원래 잘 팔리던 H백 수요가 다시 또 올라가겠지 뭐. H백도 여전히 사겠다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해진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요. 수출 제재 대상에 속한 중국의 기업들이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서 AI 칩을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얘네들이 뭘 사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 아니면 AMD 칩을 사겠죠. 그래서 이 소식 역시 어제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도 몇 가지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퀄컴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미디어텍이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디멘시티 9400에 TSMC의 2세대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구글이 새 프로세서 칩 생산을 삼성이 아닌 TSMC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TSMC의 3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을 활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역시 TSMC에는 호재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요즘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던 인텔이 어제는 좋은 호재 뉴스가 하나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가 TSMC의 생산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칩 주문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텔에게도 주문을 넣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 입장에선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MD는 어제 반도체 섹터가 그 난리가 났던 와중에도 혼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반사의 이익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지연됐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기존 칩인 H백에 대한 수요가 한동안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AMD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AMD의 MI300이 블랙웰에는 감히 그 성능을 못 비비는데 그래도 H백은 상대할 만한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AMD의 주가는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영상 슬슬 마무리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기업들의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업황은 정말 괜찮거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외에도 우리들에겐 애플의 아이폰 제조회사로 유명한 폭스콘의 7월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올해 최고치가 나왔어요. 아무튼 여러가지 경제 데이터나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자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주가를 끌어내리기로 작정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나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 물량을 털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라는 한 개인의 투자 철학이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던가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르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10시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